안녕하세요. 시장의 마법사입니다. 카카오페이 이제 주가 흐름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서클이 상장하면서 급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새 정부가 또 탄생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 테마로 올랐었고, 또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 이사였던 김영범 그 씨를 전 부총리를 기용을 했고요. 테더 이슈와 맞물린 기대감도 있었고, 미국 일본에 이제 테더를 규제를 해갖고 국내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성이 부각이 됐죠. 사실 근데 이거는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뭐 테마가 좀 뭐 그렇죠. 그러다가 고점에서 반토막이 났죠. 그래서 뭐 거래 과열 경고 및 거래 정지, 뭐 기술적 조정 다. 근데 사실 뭐 누가 봐도 이제 조정은 예상이 됐었고, 항상 이제 어,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지죠. 실적 사업 성과 대비 주가 과열 논란이 있었고, 그러다 이제 EB를 발행을 했죠. 카카오페이 2대 주주인 알리페이. 근데 오늘도 사실 리포트가 또 났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입니다. 오늘. 근데 이제 뭐 물론 오버행이 있을 거다 계속. 그러니까 알리페이가 계속 뭐 팔 수도 있고, 뭐 또 EB를 발행 추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EB보다는 이제 어 그거를 이제 잠재 물량으로 인식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에서. 알리페이가 한번 EB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재반등을 했죠. 테드 규제 현실화 뉴스 뭐 근데 오를 때 돼서 오른 거고. 근데 결정적인 건 그거죠. 이제 어, 공매도 때문에 내려갔는데 이제 골드만삭스가 장내 매수까지 했죠. 근데 이제 59,100원이 교환가인데 그게 어떤 지지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꼭 그거 밑으로 절대 안 가고 그 위에서 하면 무조건 이득이다, 수익 난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CB도 전환가가 이제 밑으로 가면은 수익 나기 좋다 그러죠.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 카카오페이는 이제 이게 애프터 가격으로 돼서 종가가 얼마인지 이제 모르겠네요. 하여튼 애프터에서 1%, 1.2%고 당 초반에 사실 많이 올랐다가 이제 꺾였죠. 그 전체 흐름은 뭐 이제 얘기를 다 드렸고,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왔던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기대감이 과도했다고. JP 보건 보고서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비중은 현재 6%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라는 거죠? 그냥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나머지 94%는 디파이 트레이딩, 스테이킹 등 금융 용도에 사용된다. 디파이 스테이킹은 이제 뭐 사실상 이제 이자 받는 거라고 보면 되고, 실물 경제 결제 도구로서의 기능은 거의 미미하다. 뭐 한국은 사실 아예 없는 수준이라고 봐도 되고, 미국도 이제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약 1,600달러 수준인데 3년 후인 2028년에도 3배 수준인 5천억 달러에 그친다. 근데 3배 수준에 그쳤다. 그친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3배나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어느 정도 밸류를 받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만에 3배나 시장이 커질 걸로 예상하니까. 그리고 결제수단 비중이 6%다. 그러면 이제 성장 유지가 크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JP 모건의 시각을 요약을 해보면 결제 실사용성이 거의 없고 시장 성장성은 제한적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규제 리스크, CBDC와 충돌 가능성이 있고 실무 수요가 낮고 수익성은 아직 이제 모르는 거죠. 이거는 뭐 디파이는 뭐냐면 이제 탈금융이라고 그러죠. 중앙 기관 없이 스마트 계약 기반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고,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에서 대출 예치 유동성 공급 등의 담보나 거래 통화로 사용된다. 스테이킹은 특정 코인을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예치하여 보상을 받는 방식. 그러니까 정기예금 뭐 이런 느낌이죠. 특정 플랫폼에 예치하면 이자나 리워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어, 서클 주가가 이제 부진한 이유는 또 급락했다가 좀 반등을 했죠. 근데 뭐 이거는 사실 뻔한 거죠. 호재 선반영 및 셀러 뉴스인 거죠. 뭐 기간 매도 차익 실현, 뭐 밸류에이션 부담, 애널리스트 하향 조정. 어,
CRCL의 시가총액이 USDC 발행 잔고를 크게 초과했다. 뭐 경쟁 심화 및 성장 둔화 우려. 그래서 가상자산법 통과로 기존 금융기관과 빅테크의 화이트 라벨 스테이블 코인 진출이 가속화될 거다. 금리 인하 및 수익 구조 리스크다.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화이트 라벨이 뭐냐? 기존의 기술이나 제품을 기반으로 하되 이를 외부 기업이 자신의 브랜드로 재포장하여 판매하거나 서비스하는 형태. 미투 제품인가요? 뭐 이렇게. 그 화이트 라벨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 외부 기술 기반을 해서 자체 브랜드로 발행한 디지털 화폐다. 그리고 CRCL 서클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인이 올렸다 그러죠. 약 6,100억을 샀고 6월 전체는 8,200억.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블룸버그인가 어디에도 기사가 났던 것 같아요. 한국인이 시장 망치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가상자산법 통과 자체는 장기적으로 매우 긍정적이지만 새로운 뉴스가 된 거다. 서클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USDC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그에 상응하는 준비금, 현금 및 미국 단기 국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얻는 구조다. 발행할 때마다 이제 돈이 들어오면 현금이나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다. 근데 국채가 금리가 5%뭐 이렇게 되잖아요. 4점 몇 프로. 그래서 96% 이상이 준비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 수수료 수익 뭐 또 있고 뭐 이제 많이 크진 않고 23년 기준 전체 수익의 99%가 이자 수익에 났다. 그래서 USDC 유통량이 증가할수록 준비금 규모와 이자 수익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점유율이 증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요국 금리에 매우 민감하다. 당연하죠. 이자 수익이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그래서 단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준비금 이자 수익이 증가한다. 그리고 유통량이 또 증가해야 되는 거죠. 금리가 내리면 이자 수익이 급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은 단순하다. 금리 이외의 변수와 상쇄의 요인은 USDC 유통량 확대, 수익 구조 다각화도 좀 해야 되고요. 파트너사 수수료가 증가돼서 이제 이것도 좀 금리 인하할 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구조를 좀 다각화해야 된다. 그래서 금리 상승기 지금 같은 때가 이제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스테이블 코인을 주력으로 하고 CBDC를 왜 찬밥 대우하냐? 이제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죠.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 달러가 글로벌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유지. 그러니까 달러의 악세를 막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준비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단기 국채로 운영된다. 자, 그러면 미국 국채 사기 위해서 달러로 이제 환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러도 위기고 국채도 위기인데 이제 그거를 나름 이제 뭐 출구 전략으로 뭐 해야 되나요? 근데 이거 갖고는 이제 사실 충분하지 않죠. 성장을 통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추겠다고 하는데 뭐 이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고 CBDC는 반대한다. 정부가 직접 국민의 돈을 통제하는 CBDC 도입에 반대하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을 해서 미국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선점하고 금융혁신의 중심. 근데 이제 이거는 그냥 좋은 말이고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발행 시 유입된 달러를 미국 단기 국채 등 안전자산에 투자한다. 근데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 관리하고 CBDC 잔액은 중앙은행의 부채로 처리된다. 그 중요한 게 이제 CBDC 발행액이 미국 국채에 자동적으로 투자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기업이 글로벌 결제, 송금, 자산 거래 등에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전 세계적으로 달러의 유통과 사용을 확대합니다. 중요하죠. 이거죠. 달러와 미국 국채를 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미국, 한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보면 미국이 2,500달러다. 근데 한국은 이제 뭐 암호화폐 그 크립토 시장에서 마켓에서 거래만 되는 거고. 그래서 글로벌 1위고 월렛이 5억 개 이상이다. 월렛이 뭐냐?
암호화폐를 보관, 전송, 수신할 수 있는 디지털 지갑을 말한다. 블록체인상에서 하나의 주소가 하나의 월렛으로 간주된다. 블록체인상에서 생성된 총 월렛 주소수는 하나의 개인의 기관이 수십 수백 개를 만들 수 있다. 이론적으로 무한대죠. 그 실제 사용자 수하고는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월렛이 5억 개면 사용자 수가 5억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네트워크가 확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월렛이 늘어나는 게 시장 활성화 관련이 있다. 테더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미국, 한국 스테이블 코인 사용자 증가율 차이는 뭐 미국이 이제 뭐 복리로 100% 성장을 하고 이랬는데 미국 내 제도권 진입, 대형 결제 투자 플랫폼의 본격 진출. 근데 미국이 만들었으니까 목적이 뚜렷하잖아요. 달러와 국채를 이제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이 말할 수밖에 없죠. 한국도 증가했는데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 크립토 거래다. 그래서 미국이 실생활에서 앞서 있지만 미국도 도찐개찐이다. 그래서 미국도 실생활 결제 초기 실험 단계고요. 전자상거래에서는 일부 사이트에서 USDC 결제를 시도하고 있고 크립토 카드는 비자 마스터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 카드 출시를 했고 국경 간 송금에 이제 이게 좀 쓰이는 거죠.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송금 서비스. 이민자들이 이제 자국의 가족에게 송금을 하는 거죠. 페이먼트 파일렛, 스트라이프나 쇼피파이 등 일부 사업자들이 파일럿을 도입을 했다. 주로 USDC 중심. 이게 좀 중요해요. 테더가 이제 배제되고 있다. 한국은 거의 100% 트레이딩 용도. 근데 미국은 결제 실험도 일부 존재해.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제 초기 단계다. 어떻게 보면 NFT 같은 결말을 맞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정부에서 밀어주니까. 근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USDT 테더가 투명성 이슈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투명성 이슈가 있어서 유럽과 일본에서 이제 퇴출되는 분위기고 미국도 이제 퇴출되는 분위기다. 그러면 뭡니까? USDC 서클의 코인이 부각이 되면 서클의 주가가 오를 거고 뭐 서클 주가가 오르면 카카오페이에도 나쁠 것 같지는 않죠. 사실 논리적인 연결은 없어요. 근데 이제 주식시장이 또 그런 게 아니니까 바닥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자금 세탁 문제가 있었다. 벌써 옛날에 2017년, 18년에 테더 주소가 암시장 해킹 자금 이동에 연루되며 FATF 및 미 규제 기관이 주목을 했다. 그러니까 테더의 점유율이 북미가 제일 높지 않고 아시아가 제일 높아요. 준비금 논란. 2021년까지 준비금의 상당 부분이 현금이 아닌 상업어음 등 비현금성 자산이었다. 허위 공시. 2021년 뉴욕 검찰과의 합의에서 준비금 100% 현금 주장이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벌금 1,850만 불. 한 300억쯤? 감사기관 부재. 지금까지도 빅4 감사를 받지 않은 회계법인 비디오 이탈리아 사용 중. 투명성 낮음. 그래서 FATF는 피낸셜 액션 테스크포스 국제자금 세탁 방지 기구를 말하고요. 유럽, 일본은 사실상 퇴출 상태다. 유럽 같은 경우에 미카 암호자산법이 시행 이후 테더가 준비금 투명성 공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바이낸스 등 주요 거래소 상장 폐지가 됐고요. 유럽 내 대다수 주요 거래소에서 USDT 신규 거래가 막혔고 보유금 출금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된 상태입니다. 2023년 일본 같은 경우에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해외 스테이블 코인의 일본 금융당국 등록 인가 의무화가 도입됐다. 테더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일본 내 공식 거래 및 유통이 원천적으로 봉쇄됐고 시장에서는 사실상 테더가 퇴출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은 그러면 북미는 어떻게 되냐? 점유율 하락 및 퇴출 가능성 증가. 왜? 2025년에 지니어스 액트 스테이블 코인 규제법이 시행되면서 엄격한 준비금 외부 감사 투명성 요건이 강화되었다. 이제 규제를 하겠다는 거는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투명성을 이제 많이 올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테더가 이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 다음에 혹시 다룰지 모르겠는데 이 과거에 이제 중국 원양자원이나 이런 한국의 국내 상장 중국 기업처럼
지배 구조가 복잡해요. 보니까 놀랐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서 테더는 미국 시장에서 이 조건을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미국 내에서의 퇴출 가능성이 공식화되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미국 주요 거래소의 USDT 취급 중단 혹은 신규 상장 제한 전망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USDC 등 규제 준수형 스테이블 코인으로의 기관 거래소 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그래서 USDT 북미 내 시장 점유율은 하락세로 전환됐다. 그러면 이제 USDC 점유율이 상승되면 CRC의 주가가 재상승할 거냐? 사실 밸류가 이미 높기 때문에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하방이 높아지면 일단 좋겠죠. 그래서 유럽, 일본에서는 퇴출된 상태나 맞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이 하락되고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 지니어스 액트는 뭐냐?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 법안인데 발행사 요건,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되고 준비금 이게 중요하죠. 패깅이 1대1로 안 되면 난리 나는 거죠. 1대1 현금성 자산 보유. 그래서 이제 크립토발 금융위기가 올 수 있는 거죠. 감시 및 감독은 OCC 또는 연방 FRB가 감독을 하고 금지 조항은 무담보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사실상 금지된 상태다. OCC는 미국 통화 감독청이고요.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가 오늘 좀 주가가 이제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거 NFT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스테이블 코인은 여전히 좀 왜냐면 미국 정부에서 달러와 국채 수요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방 꺼지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주가도 재상승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